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떤 경우 내보낼 아이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애들은 지체 없이 내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선생 자체가 못돼 처먹어서 선생 자체의 성격이 이상하거나 선생 자체가 뭐 이렇게 성격 파탄자 아니면 못돼 처먹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마음이 막 매번 막 들어. 그렇다고 내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써봤습니다. 한번 어떤 종류의 저는 내보냈는가. 저는 한 30년 하면서 남 밑에서 일한 10년 동안에는 내보낸 학생이 거의 없어요.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까먹을 수도 있지만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내보내기는 결코 쉽지 않죠. 그때는 그냥 참았었던 것 같아요. 못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기 시작한 건 내 일을 하면서 내가 내 학원을 하고 내 교습소를 하고 내 공부방을 하면서 내보냈는데 지난 30년간 한 5명 정도 내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어떨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보낼 때가 아니다. 아니면 얘는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봤거든요. 일단 들어보세요. 애의 상태와 상관없이, 애의 상태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면 일단 6개월 이상은 한번 홀드해 본다. 그 학생을. 그러니까 애가 막 개차반이고 막 이런데 부모가 가식적으로 잘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부모가 괜찮아. 그리고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런 애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아이를 교정시킬 의지가 있어. 그리고 선생한테도 정말 죄송하다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선생의 말을 100% 믿어주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일단 부모가 좋은 그런 분들이라면 교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6개월 이상은 일단 홀드해 본다. 두 번째, 등록일을 칼같이 지키는 부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록일이 되면 칼같이 입금을 해. 일단 이게 돈 벌자고 하는 일이고 이 부모가 이 등록일을 칼같이 지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선생에 대한 어떤 예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고생한다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지만 이게 내가 지금서부터 한 13가지 정도 말할 건데 이게 진상들은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교집합에 이것도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이래. 그렇게 돼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지. 절대로 내가 지금서부터 13가지 말할 건데 13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해당하는 애들은 여태까지 없었어. 애가 이러면 부모도 이렇고 또 뭐 모두 이렇고 해가지고 거의 3가지 이상 교집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선생은 내보내야지 라는 마음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예, 등록일을 칼같이 지키는 부모 어느 정도 선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애가 교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6개월 이상 홀드한다. 누구를? 학생을. 세 번째, 애가 싫은 게 나의 게으름 때문이면 나를 개선해야지 걔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른 애들은 다 오종종한 뭐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면 프랜차이즈 그거 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막 돌리고 막 이러면 돼. 내가 별로 신경 쓸 게 거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오종종종하게 있다가 중3애가 확 들어왔어. 근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선생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가끔씩 얘가 선생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면 얘가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리액션도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이 뜨끔하는 거지.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준비 안 해도 다 그냥 기계가 가르쳐주고 하는데 얘는 뭐 중3이라 아니면 얘는 고1이라 받기는 받았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는 걔를 자르는 게 아니라 사실 걔를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 자격 요건이 없는 거잖아. 자질이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 얘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못 가르치겠다고 실토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막 싫어하고 막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정신 차려라. 선생이. 이런 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너무 material 아니면 artificial 뭐 이런 physical 뭐 이런 선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 따뜻하고 부모의 말이 따뜻하고 선물을 자주 보내는 부모를 가진 아이는 일단 6개월 이상 킵한다.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부모가 어느 정도 선생을 인정을 하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이런 상태거든요. 성경에서도 선물에 대한 건 써져 있어요.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말아라. 네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실제 뭐 생활에서도 누구하고 사귀어. A하고 B하고 사귀는데 이 남친인 B는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뭐 그냥 알랑방구를 끼고 뭐 사랑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선물은 사귄 지 1년이 돼도 선물은 안 줘. 그리고 만나면 정확히 더치페이를 해. 만약에 이랬을 때 그게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 정말 이 물질, 선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벌써 선생의 마음이 약간 애가 아무리 청방지축이고 그래도 선생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좀 따뜻해집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6번째, 아이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부모. 예. 아이의 거짓말에 매일매일 물어보고 애가 거짓말을 해. 그거마다 휘둘려. 진짜 선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휘둘려. 애의 새치혀에 부모가 놀아나는 거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면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고 내보낼 준비 해야겠죠. 7번째, 선생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생도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도 선생의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러면 내 보내는 거죠. 학원의 규칙이 이렇고 매일매일 뭐 단어를 몇 개씩 외워오고 숙제를 뭐 얼마큼 해오고 이렇게 계속 학원의 규칙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안 지킨다는 거지. 무시를 한다는 거지. 무시든지 안 지킨다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안 지키고 안 해오고 무시하고 엄마도 별 생각이 없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 이걸 숙제를 해오고 뭐 이걸 해야 뭐 진도도 나가고 이런데 이런 걸 다 무시를 해. 안 해와 그냥 배째라 이거야. 그럼 이거 어쩔 거야? 어떻게 그런 애를 어떻게 가르쳐? 내가 보내야지. 물론 안하무인과 금쪽이들은 반드시 내보낸다. 그리고 걔가 벌써 학교에서도 유명한 아이야. 학교에서도 유명한 아이고 막 그의 이름을 들으면 와 애들이 막 피해 다녀 막. 걔가 그 학원 다닌대. 그럼 다 피해 그냥 쫙 없어져. 홍해가 갈라지듯이 애들이 없어져. 그 정도의 아이야? 와 그럼 빨리 내보내야죠. 이거는 학원 운영에 있어도 절대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는 내보낸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 공사 구분이 안 되면 내보낸다.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공사 구분이 안 돼. 이게 뭐 선생이 뭐 지 친구인지 아니면 동네 아줌마인지 뭐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해. 애도 그래 애도. 근데 이게 공사 구분을 하는 게 이게 IQ 따라가는 거거든요. IQ가 높을수록 공사 구분을 정확히 지켜요. 그런데 IQ가 낮을수록 공사 구분을 못해.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런 뭐 부모도 있고. 그럼 이거는 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이기적이면 못 가르친다. 부모가 이기적이면 못 가르친다. 이거는 뭐 교습소고 학원인데 자기가 뭐 일이 있다고 뭐 시간을 뭐 언제로 또 해달라고 그런다거나 자기 멋대로야. 무슨 고액 1대1 과외하는 것처럼 선생을 부리려고 해.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줍니까? 예, 그걸 어떻게 맞춰주냐. 그리고 저는 일단 한 달에 2번 이상 30분 이상 상담이랍시고 전화하면 그냥 내보낼 마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내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해요. 상담 예약을 하라고. 1시간에 10만 원이라고. 이거 5분 이내로 끝내야지. 그 정도에서 끝내야지. 이게 만약에 상담을 1시간도 좋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잘라요. 반드시 자르고 나중에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모아가지고 나를 잡아서 그날 오라 그래. 그리고 상담비는 1시간에 10만 원이라고 공지를 해. 그러면 쿨한 엄마는 그렇게 해.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발작 버튼 누른 것처럼 난리치잖아. 그럼 내가 보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지 상담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 상담, 진짜 이걸 이렇게 길게 하는 엄마는 진짜 뭔가 본인의 감정의 쓰레기 같은 것을 아는 사람한테 풀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만만해 보이는, 그것도 이제 문제는 있는 거지. 왜 학원 강사가 만만해 보여?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만하다 싶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전화를 해 대는 거겠죠. 거기에 그거를 받자 해 줄 수는 없다. 실제로 근데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엄마가 요구하고 이런 거를 100%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선생을 좋아하고 그 학원을 천년만년 다녀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딱 공사 구분을 짓게 하고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지금 내가 당신이 고용한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거냐.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 친구 중에 내가 뭐 당신이 고용 주고 내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만 끝났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 선생님이 학원을 못하고 학원을 접고 이랬느냐? 절대 아니지. 너무 잘 되지. 학원이 너무 잘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100% 비위를 맞춰주고 다 해주고 이렇다고 얘가 오래 갈 것도 아니고, 딱딱 끊어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학원을 다 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가지고 그 학원 문이 닫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아무튼 저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그리고 이걸 말 안 했네요. 강사를 시작한 지 10년 안짝이면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한번 견뎌라. 그것이 나중에 당신의 굳은 살이 되고 당신의 경력 사항이 되고 당신의 내공이 될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한 지 5년 안짝이다. 5년 안짝이면 그냥 해야지 어쩌겠어.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해야지. 10년 안짝이다. 일단은 해야지, 일단.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이나 그 부모가 나의 정신적인 건강과 나의 신체적인 건강에 무리가 될 만큼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은 내보내는 게 마땅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해야지. 얘 가르치느라고 내 건강이 너무 많이 상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 아무튼 오늘은 요런 이모저모 요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